네, 안녕하세요. 음,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책보다는 일단 책 그 독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그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직업적으로도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독서하는 습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도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독서를 하는 요령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계속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아이라서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건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습관처럼 됐던 것 같고, 근데 책을 좋아는 하지만 이게 안 읽으면 안 읽어져요, 계속. 근데 읽을 때는 또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책을 읽으려는 좀 의지도 처음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시간 날 때 쉬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어서 저는 지금 이제 그게 습관이니까 항상 어디 나갈 때도 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책을 고를 때 이거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다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저의 입장에서 제가 고르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가벼워야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벼워야 되고 가방에 들어갈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또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항상 책을 거의 읽는 편이라서 가벼운 책을 무조건 한 권씩 넣고 다녀요. 어쩔 때는 막 2권씩 넣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래서 책을 고를 때는 약간 그 무게 같은 거를 제가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가벼운 책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왜 외국 서점 가면 뭐 중고 서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책이 진짜 얇거든요. 얇은 게 아니라 책이 진짜 가볍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갱지라고 하나요? 그 되게 질 안 좋은 종이 있잖아요. 좀 질도 안 좋고 가벼운 종이 이런 걸로 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 외국에서는. 그래서 진짜 그 용도가 보는 용도. 딱 볼 수 있는 용도.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앉은 사람들 중에서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작고 그 갱지 같은 그 가벼운 재질로 된 책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읽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사람 진짜 저는 잘 못 봤거든요. 한 칸에 한 명 정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우리는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책을 보니까 저도 휴대폰으로 책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종이책을 읽는 게 사실 책이 무거우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무거운 책은 잘 못 가지고 다니거든요.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독서를 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책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책을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쁘고 질도 좋고 고급스럽게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예쁜 거 그러니까 겉모양에 많이 사람들이 끌린다? 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한국 출판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어야 되니까 더 예쁘게, 더 좋게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책이 예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예쁘다고 그거를 또 잘 보는 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랑 실질적으로 읽게 되는 책은 다르거든요. 저도 제가 예쁜 책을 좋아해서 좀 사는 편인데 예쁜 책은 보관용? 그러니까 보관용 책이 따로 있고 저도 읽는 책이 좀 따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읽으려면 좀 가벼워야 돼서 만약에 소설을 고른다 하면은 소설은 만약에 그게 유명한 소설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출판사나 나온 그 연도나 그런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가볍고 그 번역가들이 그게 외국 작품이면 번역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번역가들이 번역한 거를 봐요. 내용을 안에. 그러면 읽다 보면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번역가마다. 그래서 번역한 걸 보고 그 느낌이 제일 좋은 거,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거, 그거랑 이제 가벼운 거, 그 두 개를 확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저는 그 작가를 좀 파는 편이라서 그 작가의 전작들도 좀 찾아보고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저는 그 작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제일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면 또 많이 팔리기도 해요. 사람들이 거의 그쪽에서 책을 찾다 보니까.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샀는데 재미가 정말 더럽게 없었다거나 진짜 별로였다거나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재밌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저도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지만 그거는 좀 뭐 다른 분야 마찬가지로 운도 좀 필요한 거고 거의 많게는 마케팅이 가장 큰 게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은 좀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읽는 편인데 저는 과학도 좀 관심이 많고 종교 쪽도 관심이 되게 많고요. 뭐 소설 당연히 좋아하고 에세이도 가끔 읽고 사진집 같은 것도 좀 보고 전 또 그림을 그리니까 일러스트집도 보고 뭐 별의별 책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근데 뭐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그거를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관심 분야라는 건 진짜 누구나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이제 안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 관심 분야부터 찾아서 그거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책을 읽고 싶어도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재밌는 책을 읽으라고
항상 하거든요. 내가 재미있는 책? 그게 뭐 만화책이든 뭐든 처음에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종이를 넘기고 그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장르로 선택을 해서 읽는 게 좋고, 만약에 소설 같은 거는 그래도 누구나 좀 좋아할 거예요. 재밌는 소설들.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단편 소설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편 소설들 모음집 같은 거 있잖아요. 모아져 있는 거. 그거는 단편이니까 한 챕터당 그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짧게 읽기도 좋고 바로바로 전환이 되니까 막 이 책 한 권을 내가 다 읽어야지 이런 부담감도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편 소설 좋아해서 지금도 단편 소설 되게 많이 읽는데 특히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는 단편 소설 되게 괜찮고요.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에세이도 또 짧으니까 챕터마다 짧으니까 또 그것도 간편 읽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 강박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해서 재작년인가 언제쯤인가는 제가 1년에 책 100권 읽기 이걸 목표로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못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쉴 때 책밖에 안 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책을 좀 오래 읽는 편이라서 막 대충대충 그런 게 안 돼서 되게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그 절대 100권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해에 다독이라는 그 많이 읽는 거는 좀 포기를 하고 양보다는 좀 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뭐 몇 권을 읽는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 물론 읽는데 도움은 돼요. 왜냐면 읽어야겠다는 그 의지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 책을 대충대충 읽게 되고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와요. 저도 좀 그랬던 적이 있고, 책을 읽는 이유가 단순히 많이 읽으려고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궁금한 게 있고 그런 어떤 그 이유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내가 이 수를 채워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책은 많이 읽는 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만큼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이해하고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었냐, 내 정보로 만들었고 또 그 정보를 새롭게 또 나의 시각에서 내 생각으로 어떻게 재탄생시켰느냐,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근데 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는 동안에. 근데 당연히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작가를 통해서 그 작가가 표현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느끼고 좀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생각이 좀 확장이 된다고 할까요? 좀 생각이 확장이 되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나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런 거를 또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책을 읽는 거거든요. 물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책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별의별 책이 다 있거든요. 찾아보면 제일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면 그 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태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전부터 현대까지 뭐든지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또 거기서 새로운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어서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만 잘 들이면 되게 책 읽는 그 독서라는 거는 진짜 평생 좋은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 혼자 있을 때 많이 심심해 하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심심하지 않으니까 심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독서라는 거는 평생이니까 그거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평생 취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참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책에 대해서 그 독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그거고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좋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어야겠다, 내가 책 읽는 습관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탁월한 선택?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먼저 제가 해보라고, 가볍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가벼운 스토리가 들어있는 책을 좀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거를 읽고 나면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 더 호기심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걸로 또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점점 들어가다 보면 재밌어지고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분야가 어차피 저는 세상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상부상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게 알고 싶고, 이걸 알게 되면 또 이게 알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한 분야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서의 질과 분야를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도서관을 되게 자주 가요. 저희 동네 도서관이 바로 연달아서 2개가 있어요, 이어서. 그래서 그 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가끔 책을 소개시켜 드릴 때 앞에 무슨 이렇게 딱지가 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고, 원래는 저도 책을 엄청 샀는데 지금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책장에 꽂아놔도 더 이상 이제 들어갈 데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그 종이 상자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큰 종이 상자에 2박스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은. 근데 책을 또 저는 뭐 팔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책을 또 가지고 싶은 또 욕심이 있어서 계속 사면 이제 큰일 나겠다, 집에 책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보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도서관을 가서 빌려보자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좀 도서관이 좀 되게 고리타분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커서는 간 적이 없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도서관이. 그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 앉아서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도서관을 이제 매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도 읽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도서관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했어요, 계속.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거나 적막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평화롭게 다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집중이 더 잘 돼요. 완전히 혼자서 하는 그 고요함보다 여럿이 같이 집중을 하는 게 더 집중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전 도서관에서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최근에는 거의 책을 도서관에서 다 빌려 보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 도서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아마 안 가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살 때는 항상 뭐 서점 가서 사고 그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좋은 책들 많고 저는 다른 도서관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제가 읽고 싶은 책은 거의 다 있었어요. 거의 80% 정도는 있었고 이 책이 있을까? 했던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도서를, 희망도서를 한 달에 5권인가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저희 도서관에 항상 그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책이 들어와 있고 제가 좋은 책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도 다른 분들이 그걸 또 빌려보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도서관 가서 해보시라고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책을 소개할 때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 뭐 독서 뭐 꿀팁이나 뭐 책 잘 고르는 방법이나 그냥 제 기준에서 그런 거 있으면 계속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음에는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